요즘 가장 핫한 예능이죠. 스트리트맨 파이터 출연진 중 트렌디한 대세 안무가로 큰 화제가 되는 출연자가 있습니다. 위덴 보이즈 팀 리더 바타입니다. 갑자기 무슨 춤 이야기지 싶으시죠? 춤 연습을 어떻게 할지 조언하는 인스타 라이브에서 바타님이 춤 실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바로 완벽한 공부법입니다. 댄서가 공부법 영상을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완벽한 공부법은 공부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장에 관한 책입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능력을 키우고 성공하기 위해선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완벽한 공부법은 곧 완벽한 성장법입니다. 이 책은 공부에 관한 주요 주제 14가지에 관한 연구 사례 및 저자들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3가지 주제와 관련해 모든 분야에 통하는 최강의 성장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모든 공부의 최고의 지침서 완벽한 공부법 시작합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뭘까요? 많은 이들이 재능이라 답합니다. 그러나 그릿 영상에서 말했듯 성공은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입니다. 재능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노력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노력을 해 라고만 강조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노력할 리 없습니다. 노력해도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노력을 시작하려면 먼저 노력을 통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캐럴드웨 교수는 이 믿음을 성장 마인드셋이라 부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갖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뇌 가소성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뇌가 변한다. 변한 뇌는 그 공부를 더 잘하도록 돕는다. 특정 영역에서 노력을 많이 하면 그 영역에 관해서는 머리가 좋아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런던은 운전자에게 지옥입니다. 일방통행 도로가 많고 골목이 너무 많아 영국 사람도 길을 자주 잃을 정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길을 외우기는 더 어렵겠죠. 그런 길을 다 외워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택시기사들입니다. 런던 택시기사가 되기 위해선 런던에 있는 2만 5천여 개의 거리, 광장들을 모조리 외워야 하고 600여 개의 출발, 도착 지점을 내비게이션 없이 운행해야 하는 등 극악 난이도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즉 엄청나게 공부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이런 택시기사들의 뇌는 어떨까요? 한 실험에서 택시기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막 시험을 통과한 신입기사, 그리고 경력 많은 베테랑 기사들의 뇌를 촬영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력 많은 기사들은 뇌 부위 중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가 압도적으로 컸다고 합니다. 꾸준한 학습이 실제로 뇌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공부를 하면 뇌가 변한다는 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써 과학적 사실을 외면하고 노력해도 바뀌는 게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부하면 뇌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는 것뿐입니다. IQ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성격 또한 변할 수 있다. 단 그 변화는 무엇을 믿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뇌도 지능도 성격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뇌도 지능도 성격도 그 어떤 것도 노력을 통해 바뀌고 성장한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런 과학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또 다른 처방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공 경험입니다. 기대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성공의 경험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패가 누적되면 자신의 미래에 비관적인 관점을 가질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기대 수준을 낮춰 작은 성공에 도전하는 것이다. 비관적 관점을 버리기 위해선 성공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이라 해서 꼭 대단한 성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성공이면 됩니다. 하루 10분 책 읽기, 10분 일찍 일어나기, 어제보다 20분 더 공부하기 등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은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작은 증거들이 쌓여 성장하는 나에 대한 확신이 됩니다. 성장에 있어 다른 모든 요소보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공부, 노력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다른 모든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둘째, 목표입니다.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력이 뇌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 맞지만 열심히만 한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자동차가 처음에는 부산으로 가다 갑자기 광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강원도로 방향을 돌리고 다시 서울로 이동합니다.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그때그때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제자리입니다.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이나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목표를 정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2가지 목표는
비핵과 스마트입니다. 먼저 비핵이란 Big, Hairy and Audacious Goal의 약자입니다. 크고 위험하며 대담한 목표라는 뜻이죠. 지금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그 이유는 대담한 목표는 감정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로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I have a dream 이라는 말로 흑인 해방을 이끌어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우리는 인간을 달에 보낼 겁니다 라는 꿈을 제시했고 이는 현실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간을 화성에 보내겠다, 지구 어디서든 인터넷이 되게 하겠다 등 원대한 목표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담하고 큰 목표는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위대한 성과를 만듭니다. 그러나 비핵은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매력적 목표만 보며 현실을 외면해버릴 수 있습니다. 당장 노력도 안 하고 허송세월 하면서 난 언젠가 잘 될 거니까 괜찮아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둘째, 목표가 지나치게 멀게 느껴지면 좌절하고 포기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비핵은 감정을 움직인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선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스마트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위험하고 대담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그 목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목표를 분해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성취할 수 있고 현실적이며 시간 계획이 가능한 목표로 말이다. 비핵이 나침반이라면 스마트는 지도입니다. 멀리 있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 당장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 자산가가 목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비핵입니다. 그런데 당장 월 200 버는데 어떻게 100억을 만들지 하고 생각하면 참 막막합니다. 100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꿈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려면 월급 50% 저축하기, 일주일에 투자 서적 한 권 읽기, 올해 안에 첫 부동산 투자하기 등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제 목표인 대한민국 1등 자기개발 독서 크리에이터는 비핵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는 콘텐츠 만들기, 일주일에 영상 한 편 이상 올리기, 매일 1시간 이상 독서하기 등 스마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콘텐츠, 시험 공부, 직장 업무 등 분야에 상관없이 성장하려면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목적지를 정해야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끄는 건 한 번의 대담한 비행이 아니라 매일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당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그 방향을 향해 걷고 있나요? 셋째, 노력입니다. 목표 설정까지 했으니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습니다. 즉, 노력만 하면 됩니다. 노력의 중요성에 관한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에서 강조해 유명해진 이 법칙은 특정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최초로 만든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는 그에 져서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에릭슨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만약 제대로 된 방법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노력은 진짜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 에릭슨은 제대로 노력하는 방법을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의식적인 연습은 노력하는 양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노력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노력하는 방법이 바로 의식적인 연습입니다. 바타님이 완벽한 공부법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의식적 연습 때문입니다. 그냥 노력과 일반적인 연습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책에서는 7가지 특징이 나오지만 그중 4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으로 정립된 방법론으로 연습해야 한다. 난생 처음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 무턱대고 모차르트, 쇼팽 끝없이 친다고 절대 피아노 실력 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일을 배우는 데는 순서가 있고 방법론이 있습니다. 방법론을 따르지 않고 그냥 하는 노력은 노가다일 뿐입니다. 반면 방법론에 따른 노력은 연습이 됩니다. 어떤 일을 잘하고 싶다면 먼저 체계적인 방법론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더 어려운 작업을 지속해서 해야 한다. 사칙연산 잘한다고 매일 덧셈 뺄셈 문제만 풀면 절대 수학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한 자릿수 덧셈 할 줄 알면 2자릿수 덧셈, 그 다음 3자릿수 덧셈, 그 다음 곱셈 등 난이도를 높여야 합니다.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운 도전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행동은 좌절만 유발합니다. 현재 수준보다 딱 한 단계 높은 도전을 지속하면 됩니다. 약간 더 어려운 일에 도전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셋째, 기초를 충실하게 마스터해야 한다. 모든 일의 기초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를 충실하게 마스터해야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본기를 키우는 방법은 성장에 필요한 능력을 최대한 작은 요소로 나눠 훈련하는 겁니다. 바타님의 경우 춤 연습을 할 때 4박자 안에 들어있는 동작들을 팔, 다리, 머리 동작 등으로 최대한 작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동작씩 연습한 후
전체 동작을 해보고 그 동작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지 연습했다고 합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동작, 능력 등을 최대한 작은 분야로 나눠 하나씩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쌓은 기본기가 토대가 되어 그 위에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넷째, 피드백에 따라 행동을 변경한다. 보다 큰 성장을 위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신입사원이 아무리 혼자 열심히 일해도 회사 매뉴얼과 다르게 일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선임 중 누군가 피드백을 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렇듯 타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타인에게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에게서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받는 게 어렵다면 셀프 피드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말하는 영상을 찍어보면 됩니다. 말할 때는 잘했다고 생각했어도 생각보다 발음이 어눌하거나 목소리가 안 들리거나 제스처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드백 과정을 거칠 때 보다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습니다. 노력만 해서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제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약간 어려운 일을 기본에 충실해 피드백을 받으며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노력을 꾸준히 반복할 때 우리는 진정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우리의 노력은 두 개의 부사를 반드시 동시에 필요로 한다. 바로 제대로와 꾸준히이다. 성장을 위해선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학업, 일, 독서, 재테크, 거기에 춤 같은 예체능 영역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완벽한 공부법은 곧 완벽한 성장법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노력하면 뇌가 변하고 뇌가 변하면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크고 대담한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가지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히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성장 비법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